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우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22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님, 킬라그레님, 안주영님과 함께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합니다. 네.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신우 기자님. 저 오늘 마지막 촬영이에요. 아 진짜요? 벌써.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아쉽네. 네. 진짜. 3주가... 앞으로 그냥 5인 5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마지막 한명 촬영이라서 검정색 입고 나온 거는 경건하게 마음을 먹고. 황 기자님 여기 앉으시고 신우 네. 기자님 여기 그러니까 센터 가운데 앉으세요. 딱 얘기했어. 아니에요. 5명으로 채우자고. 그죠, 그치? 또, 네, 돌려드려야죠, 담당해 자리를. 뭐 저희 문화 충격을 떠나고 싶으시거나 뭐 그러신 건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요. 네. 제가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잘 즐거웠습니다. 보셨는지. 4주였나요? 네. 4주? 3주였습니다. 3주. 아쉽네요. 너무 이게 좀 친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보내야 되는. 어떠세요? 문화 충격 하시는 건 조금 이렇게 적응이 되셨나요? 적응은 매주 이렇게 조금씩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시원섭섭합니다. 그럼 돌아오셔야죠. 주영 씨는 이 자리 총에서 처음 그죠. 처음으로 이랬던 거 아니에요? 친해지게 같이? 되고 Right? 뭐 순댓국도 먹게 되고. 맞다. 순댓국 먹을 때. 그렇죠. 네, 네, 너무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인사는 나중에 다시 저희 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휴가 가면 또 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네. 네,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1월의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죠. 그 낙태권에 네.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애리조나주 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애리조나 의사한테 왜? 라고 조금 의문이 드실 왜 텐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선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지난 4월 초에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시기에 낙태 시술을 금지한다라고 아이고, 판결을 애리조나에서. 냈습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근데 이는 1864년 주법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네. 160년 만에 이 법을 부활을 시킨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성폭력이나 근친 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가 적용이 안 됐었어요. 무조건 다 그러니까, 네. 임신하면 낳아야 된다. 출산해야 된다. 그렇죠. 네. 시술을 애리조나주에서는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뉴섬 주지사가 그러면은 긴급 입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판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애리조나주에서도 그 한 달 만에 이 낙태 금지법을 다시 폐지를 하긴 그러니까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쵸, 그쵸. 폐지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폐지를 하더라도 뭐 당장 폐지를 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지금부터 됩니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것 한번 같아요. 대법원에서 한 번 통과된 법안이 이게 의회가 폐지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죠. 9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세 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애리조나 주 안에서 낙태 시술을 법적으로 할 수 없고 7월까지는. 네,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금지 기간 동안에라도 자기네들이 캘리포니아주가 지켜주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이 긴급 법안을 그냥 강행을 하게 네. 돼요.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이 그 시술 제공자들에게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데 이런 표현도 했어요. 캘리포니아주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성역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긴급 법안을 두고 긍정적인 정책이다라는 견해와 함께 대선을 노린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쇼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임시 허가증이겠죠? 뭐 계속 임시예요. 7월까지의 90일 네, 기간 7월까지. 동안. 7월까지. 근데 11월까지 면허는 유효한 네. 건데 이게 왜 정치적 쇼다라는 지적이 나오냐면 일단 그 애리조나 주지사죠. 케이티 호브 주지사가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주 검찰들, 그러니까 지방 검찰에게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시술을 금지 법적으로는 안 돼. 하지만 하지만 해라도 하더라도 네.
처벌을 징계 내리진 처분하지 않겠다. 않겠다. 예. decriminalize. 예. 그렇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굳이 왜 이 음. 법을 세금으로 시행을 해야 되냐라는 네. 입장인 거죠. 뭐 캘리포니아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워낙에 강성 진보, 좋게 표현하면 강성 진보, 좀 악하게 표현하면 급진 좌파적인 그런 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놀랍지는 않고 애리조나가 사실 160여 년 만에 이거를 전면 금지한다는 뉴스가 사실 굉장히 놀라웠어요. 처음에. 맞아요. 예. 하필이면 왜 올해 또 대선회가 열리는데 공화당한테 굉장히 약한 이슈거든요. 네. 사실 낙태 이슈에 있어서는 공화당 일부 진영에서는 얘기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그 여성들 중에서도 보수 진영 쪽에서도 낙태를 좀 허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 있기 때문에 적지 않아요. 예, 적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슈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약점인데 애리조나가 또 대표적인 경합주잖아요. 그렇죠. 경합주라서 그게 올라오면 트럼프가 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뒤집었던 것 같아요. 위에 그 법원이. 근데 뭐 게빈 뉴섬 입장에서도 이번에 자기가 정치적인 점수를 그 얻을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입장은 주지사의 명령과 약속보다는 법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애리조나 주법이 이러하니 우리라도 나서서 여성들을 보호하죠. 보호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낙태 이슈는 사실 저는 이게 낙태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세이프 섹스 이슈라고도 보고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눈이 닦아놓고 이제 성인들이니까 눈 맞아가지고 뭐 원나잇 스탠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뭐 임신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은 그런 그 착용할 거 착용하지 않고 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항상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임신 그렇죠. 가능성이. 네. 그래서 저는 좀 물론 그래도 반대하는- 범죄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니까. 범죄로 일어난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죠. 또 그 10대 출산하면은 인생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저소득층으로 가는 네. 지름길이라고 그래요. 10대 때 출산을 싱글맘이 되면은 아이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애를 낳으면은 결혼하기도 힘들고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현실적으로 여기 이렇게 지구에서 살 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예. 생각보다 뭐 이렇게 저희 뭐 한국 TV 쇼도 보면 뭐 고딩엄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고등학생 때 이렇게 네.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많더라고요. 그죠. 제가 학교 네.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제 임신을 했던 친구들이 꽤 있긴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몰래 이렇게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게 변기에 버리다가 이게 맞아요. 나오고 막 아유, 그런 그죠. 뉴스들까지도 나오는데 예. 근데 지금 우선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이렇게 양쪽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뉴섬 주지사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걸 너무 정치 이슈로 네.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게 음. 조금 안타까운 그렇죠. 점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맞아요. 원래 그렇죠. 네. 로비 웨이드 이제 낙태 금지법이 72년도에 적용이 됐다가 그게 뒤집어졌잖아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뒤집어졌는데 각 주에 맡기고 각 주에 맡기면서 이런 이슈가 이제 또 떠오른 것 같아요. 애리조나는 전면 금지 시켰고 또 캘리포니아는 또 여기에 대해서 구제해주겠다. 뭐 이렇게 낙태가 필요한 사람 아마 비행기 표값까지 이렇게 내주겠다고 네.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조금 웃긴 상황이긴 하네요. 어쨌든 캘리포니아의 세금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예, 저게 저기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행까지 해주면서 라이센스를 주면서 펑펑 쓰겠다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세금이 많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살기 네. 힘든데 저는 왜 이러냐고 왜냐면 자꾸. 저기서 정말 그게 범죄가 돼가지고 정말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맞아요. 몰라도 근데 네. 그런 어쨌든 상황을 악용할 수 decriminalize 있는 된 가능성이 상황이라고 하고 많으니까. 네. 네. 이해가 안 가네요. 좀 예. 지켜볼 야 하는 토픽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 카운티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인 홈키친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집에서 영업 허가를 받으면 집에서 사업자로 오. 이렇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조례인데요. 이 법안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가 조금 더 안전하고 규제된 소규모 기업 운영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조건들은 존재를 해요. 총 매출을 10만 달러로 제한한다. 그래서 하루 뭐 30끼 또는 일주일에 90끼를 넘길 수 없도록 그래야 이제 업주분들도 네.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총 매출 10만 달러 연인가요? 연?
연이죠. 연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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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30끼인데 일주일에 90끼라고 하면은 3일만 장사하는 그러네요. 거네요. 파트 네. 아니죠. 이제 장작이네요. 하루에 얼마가 팔리는지 30끼가 팔린다는 네.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음. 뭐 통틀어 일주일에 90끼까지. 애매하네요. 한 끼가 그쵸. 도대체 얼만큼이냐 애매한- 이거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네. 이 한 끼가- 법안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엇갈린 논란이 반응을 있어요. 보이고 네. 있어요. 반론을박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부수입을 원하시는 분들, 뭐 가정주부라던가 네. 그죠. 아이를 키우시면서 음식을 좀 반찬 같은 거 한인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반찬이나 뭐 케이크 이런 거를 팔아서 부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 우선 위생 문제죠. 이게 그렇죠. 관리가 안 믿을 수 된다. 없다. 네, 그렇죠. 알 수 어떻게 없죠. 관리를 할 것이냐, 위생 관리를 어떻게 카운티가 일일이 다 감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기준점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또 그 안 그래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개인 아. 소규모 업체들이라고 이런 혜택을 줘버리면 업주분들도 소규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식당 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힘든 시기에 이런 법안까지 나와버리면 더 아, 먹고 살기 그럴 수 힘들어지는 있겠네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업주들 네. 입장에서는 네. 다 이게- 이렇게 라이센스 받고 이렇게 그쵸. 합법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 심의도 잘 ABC 이런 것도 그 네. 위생 검사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저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들은 뭐냐면은 사실 뭐 업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맘앤팝 샵을 한다거나 좀 작은 음식점들이 굉장히 또 거의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뉴스도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렌트를 비싸게 내지 않으면서 집에서 장사를 그렇죠. 하게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사실은. 네, 그리고 사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그런 뭐 다른 뭐 음식점들이 잘 안 된다 이거긴 한데 또 결국에선 집에서 파는 사람들 저도 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집에서 음식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맞아요. 데서 이제 뜨면서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해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가게가 직접 있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또 싶기도 하면서 네, 그런 가게들도 셀프 그런 프로모션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틱톡이랑 네. 릴스 같은 그쵸. 걸로. 예. 이제 더 이상 그냥 자리만 근데-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해도 이제 요즘에는 파리만 날릴 수도 있는 그런 맞아요. 시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새 결국에는 식당들이 좀 많이 비나? 인스타그램에서 잘 주변에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이 가지신 엄마들 시켜 드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음. 근데 이 위생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다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저도 몇 번 주문을 해서 먹었다가 한 번은 배탈이 나가지고 아, 안 좋았구나. 이렇게 뭐 변한 음식 먹었나 보다. 닭발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아이고. 배송 받아서 먹었는데 많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위생 문제를 알 수가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래서 네, 좀 위험한 것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건 홈키친 운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반 이상이 소수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이자 그쵸. 경제적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간 우버 생각나네 조금. 우버 우버도 사실 이렇게 택시하고 비교할 때 처음에는 아, 이게 뭐야 그쵸, 아무나 맞아, 그냥 맞아, 하는 맞아. 건가 그러다가 이제 맞아요. 우버를 더 많이 타잖아요 사실 그죠. 요새 택시보다. 근데 지금 이것도 약간 좀 제대로 이렇게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그 위생 테스트도 하지 않고 뭐 ABC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가지고 뭐 정말 위생 점수 좋으면 A 주고 B 주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건데. 네, 아무튼 근데 그런 위생 AB는 믿으세요? 또? 잘 근데 C는 피하고 싶더라고. 그죠. 아, 그건 그렇죠. 네. 근데 C는 피하고 네, 싶더라고. 인스펙션 하는 날에라도 A인 척이라도 해야지, 그죠? 네. 무슨 네. 말인지 알죠? 네, 아마 시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보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렇습니다. 맘앤팝샵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네. 네. 그건 그래요. 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2 지폐 가지고 계시나요? 저 있어요. 왜 갖고 다녀? 네. 지갑에 들고 행운으로? 다녀요. 네. 저도 가지고 네잎클로버처럼? 오, 저기 있네. 저기 주영 씨도 갖고 저는 다녀요?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몇 장. 아, 저는 네, 언제 이 갖고 여러분이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데. 계시는 예, 갖고 $2 다니는 사람들 지폐가 봤어요. 네. 행운 때문에 갖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다니진 않고. 뭐 부적같이 그렇게 갖고 네. 다니는 거. 그래서 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2 지폐가 어쩌면 $5,000에 육박하는 가치를 와. 지니고 있을 수 있다라는 뒤져봐야겠네요. 사실을 알고 뭐가 계셨나요?
네, 미국 통화 정책 가이드에 따르면 $2는 다른 지폐들과 달리 규칙적으로 유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와 생산 연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가치가 다르게 다르구나.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2 가치가 높은지 알려드리기 전에 네. 조금 역사를 짚고 가자면 네. $2 지폐 희소성이 높아진 게 그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초창기에 $2 지폐 발행을 줄였기 때문으로 처음부터. 분석이 됩니다. 음. 그래서 뭐 1862년 처음 발행된 이후 그동안 여러 해에 거쳐서 약간 6가지 버전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막 뭐 2차 대전 나오면서 뭐 어떻게 시대 걸러가면서 계속 디자인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2 지폐가 매우 적죠. 적죠. 찾기 발에- 힘들죠. 그쵸. 그렇죠. 그죠. 보기 힘들어요. 예. 네, 근데 가게에서 이렇게 내는 사람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맞아. 그죠. 저도 $2 들고 다니는데 캐시가 없어도 절대 안 내요. 한 번 냈던 거에 저도 냈던 적이 있는 것 냈는데 같아요. 저는 예전에. 별로 그런 거에 큰 저도 의미를 두지 의미 안 않는 둬서 편이어가지고 그냥 아깝네요. 근데 이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1928년에 지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대통령의 제퍼슨. 네. 표준화된 초상이 들어간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입니다. 아, 그전엔 토머스 제퍼슨이 아니었나요? 그전에는 여러 버전이 여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크기도 있었어요? 다르고 네. 뭐 디자인도 다르고 네. 이렇게 3대 대통령. 네, 6가지 네. 디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게 가지고 계시는 $2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폐에 찍힌 도장이 빨간색이면 네. $2보다 가치가 높아요?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빨강색이에요? 저는 한번 확인해 봐요. 초록색이 저는 지금 안 안 들고 갖고 있고 나왔어? 자동차에 지금 오, 차이 있어가지고. 빨강색. 만약에 네네. 빨간색이면 약 $300, 많게는 야, $2 $2,500까지 장난 아니에요. 나는 거래가 $2 가능하다고 빨간색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까만색은 있지 본적 않아요? 없는 거 같아요. 까만색도 있고 파란색도 까만색은 있고. 본 것 같아. 무조건 빨강색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빨간색인데 1890년에 발행이 됐다? 그러면은 5,000불? 4,500. 4,500. 와. 4,500불. 저 어디 가면 아, 바꿔주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800년대 지폐는 아니었어요. 네. 빳빳했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죠, 그냥 줄 그러겠죠.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막 또 빨간색 말고도 갈색이나 파란색 도장이 찍힌 경우도 수백 달러의 가치를 수백 지니고 달러. 있다. 아, 오, $2는 앞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럼 갖고 있어야겠다. 그죠. 무조건 갖고 네. 있어야겠네요. 저는 집에 한 함부로 뭉치 줄게 가지고 아니네. 있거든요. 한번 다 오, 진짜요? 한번 갖고 있어요? 다 봐야겠네요. 한번 확인해 봐요. 그리고 도장 네. 말고도 야. 발행 연도 역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1900년 이전에 발행된 $2거는 매우 높은 가치를 그럴 것 매길 같아요. 수 말 있다. 됐네. 네. 그죠. 어쨌든 그래도 100년 넘은 그쵸. 무언가인데, 음. 네, 그럴 수 있죠. 까만색은 이불? 그냥 이불? 까만색에 대해서는 못 봤어요.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시나 이불 까만색은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위클리 업데이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원스 폴리틱스 시간입니다. 네, 원스 폴리틱스 시간입니다. 중국 인기 SF 소설 삼체 아세요? 네, 알죠. 오! The Three Body인가? 많이 제목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말 전 많이 맞아요. 넷플릭스에서 Three Body? 봤어요. 봤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저도 얼마 봤어요. 전에 네.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전 끝까지는 안 봤는데 거의 끝까지 봤어요. 거의 끝까지. 네. 전 약간 좀 재밌었어요. 이상한 스토리 같아. 이렇게 연쇄 처음에는 조금 좀 뭐 이런 내용이 있나 예, 이랬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죽는 걸 맞아요. 파헤치는 거죠. 네. 예, 네. 나도 뭐 이런 그쵸. 이런 내용이 다 있나 했는데 그 주인공도 좀 약간 이렇게 항상 카메라를 독특하게 쳐다봐. 뭔가 좀 그쵸. 미스테리한 게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 그 삼체를 놓고 그 영상화 과정에서 그 제작진 사이에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혹시 어. 알고 계셨습니까? 와우. 예, 제가 저도 그건 몰랐네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렇죠.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오늘 원 아침에 팀장님이 알았어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 이야기가. 오. 네, 그래서 3월 22일 상하이 최고 인민법원이 억만장자 린치를 독살한 혐의를 받는 쉬야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안타깝게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쉬야오가 이제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유죄 선고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넷플릭스 그 삼체 공개된 바로 다음 날 이런 선고가 일어났어요. 원래 시아오라는 분도 굉장히 이 프로젝트에 삼체라는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좀 많은 인풋을 했던 맞아요. 분이라고 예. 들었어요. 그 보니까 이 그 린치라고 했죠. 린치. 네. 린치가 이제 2009년 IT 게임 전문 업체 유주 게임즈를 설립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삼체 3부작 중
2부 저작권 원래 책이니까 2부 저작권과 아. 라이센스를 그렇게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판 스타워즈로 이거를 레전드처럼 이렇게 키우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왕좌의 게임 봤어요? 왕자의 게임 게임 오브 조금 스론스. 봤어요. 게임 오브 스론스 봤나요? 네. 주영 엄청 씨. 많이 보진 않고 그 네. 용 날라다니고 맞아 용 날라다니고 네. 나도 사람 잡고 죽고 주인공. 그 시즌 네. 5까지 봤는데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진 사람들이 않았어요. 그렇게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도 나는 네. 그렇게 재밌지 않더라고. 어쨌든 뭐 그게 돌풍을 일으킨 거는 사실이니까 괜찮으세요? 아유, 기침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말은 내가 하는데 기침은 대신에. 자, 그래서 린치 그 유주 게임즈는 2019년에 왕좌의 게임 Winter is Coming 뭐 이걸 개발하고 퍼블리싱한 그런 업체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린치가 운명이 바뀐 게 2017년에 네. 변호사 쉬아오 아까 얘기한 쉬아오 예. 쉬아오를 그 유주 게임즈 자회사 삼체 유니버스 대표로 임명하면서 이게 운명이 기구하게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린치는 자회사 실적이 이게 부진하면서 3년 만에 쉬아오를 대표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너 제대로 일 못하고 있으니까 너 끌어낼 거야. 자기가 이렇게 네. 데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넷플릭스 영상화 프로젝트에서도 쉬아오 이름을 빼버렸어요. 열받은 거예요. 쉬아오가. 네가 나 불러가지고 여기 내가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이 외곽 지역에 실험실을 만들고 다크웹 알죠? 알죠. 뭐 유명한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톨넷이라든지 다크웹들이 있어요. 다크웹이라는 게 들어는 봤는데 저는 킬 줄은 몰라요. 아 미국에서 이렇게 다크웹들 쓰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사실 비트코인도 다크웹 통해서 처음에 떴죠. 아. 네, 비트코인도 사실 다크웹 통해서 이렇게 먼저 떴고 하여튼 뭐 이걸 통해서 독극물을 이제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테스팅을 좀 막 예. 하고도 했다고. 브레이킹 예. 배드를 보면서 좀 맞아요. 영감을 얻고. 수백 가지 독극물을 이렇게 개 고양이한테 실험하고 브레이킹 배드를 보면서 영감을 네. 받았대. 그것도 진짜 대단해요. 나빴어. 개 고양이는 또 무슨 죄야? 왜 그죠? 개 근데 고양이한테까지 뭐 실험을 해야 테스팅을- 되면 아니 뭐 사람을 개, 죽일 고양이 사람이 개 쥐밖에 고양이는 없죠. 네. 저기 생명체로도 안 그렇죠. 보이겠지. 생각 안 하죠. 생명체로도 네. 안 보이겠지. 원래 브레이킹 사람을 배드- 살인하는 거의 예. 시작이 개나 고양이잖아요. 브레이킹 배드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그런 얘기. 봤어요. 봤어요? 저 엄청 네.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두번 아, 봤어요. 저는 보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그거죠. 보기엔 좀 그 무섭지 않아요? 마약 만드는 마약 만드는 마약 그 만드는 원래 고등학교 독이고 선생님. 고등학교 사람. 선생님인데 맞아요. 시한부 맞아요. 인생 맞아요. 네, 시한부 그 암 인생. 판정 네. 받고 말기암 판정 받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 6개월인가 하면서 이제 막 돈 벌어야겠다. 애들이라도 이렇게 왜냐면은 가족이라도 아이가 잘- 지금 하나 살게 오고 하기 있고 위해서. 새로운 아이가 그리고 아들이 또 약간 임신 장애가 중이었지.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돈이 예.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였죠. 마약 예. 만들죠. 근데 굉장히 네.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브레이킹 배드. 어, 저도 그- 제가 굉장히 알기로는 인기 전 세계 많죠. TV 쇼 미국 TV 쇼 1위로 알고 있어요. 1위. 그런 네, 브레이킹 평가할 때.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던 것 아, 같아요. 한국에 예, 있는 재밌게 사람들은 봤는데, 예. 브레이킹 배드, 워킹 데드죠. 라임인데요. Breaking Bad, Walking Dead. 맞아요. 워킹 데드는 시즌 2까지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요. 초반에. 스티븐 연. 예. 맞아요. 스티븐 어쨌든 연, 네. 지금 삼천포로 막 흘러가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아오가 2020년 9월부터 3개월간 커피, 위스키, 물에 이렇게 염화, 메틸, 수은을 타서 사무실로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와. 독극물을 이렇게 먹였대요. 네. 린치하고 사무실 직원이 4명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한 쓰러졌고 번에 먹고 죽은 거죠? 계속 먹인 게 아니라 그 아니 긴 한 기간 번에 동안 천천히 조금씩 한 3개월간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그게 조금씩 죽인 것 같아. 서서. 그 네. 친절한 금자씨처럼 예. 맞아요. 왜냐면은 그 자리에서 네. 죽으면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무실 직원 그러니까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4명을 모조리 이렇게 쓰러지게 했잖아요. 와. 와 대단하네요. 그 진짜 무서운 2020년 12월 와, 네. 18일에 쉬아오가 이제 그 유력 용의자로 이렇게 지목되면서 오.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독한 사람 같아요. 쉬아오가 야. 얼마나 앙심이 컸는지 자기를 이렇게 내친 거에 대한 그죠. 그 앙심이 커서인지 범죄 자백을 거부했고 어떤 독약을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신문할 때 그걸 알면은 거기에 치료를 맞춰서 할 이렇게 치료, 치료를 할 수 치료 있는데 안 하는 가능한. 끝까지 이렇게 와. 죽을 때까지 버텨가지고 일부러 결국- 안 알려준 거죠. 예, 결국 그래서 린치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고. 그때 알려줬다면 치료가 이렇게 살릴 가능했을 수 있었대요. 있다. 예, 살릴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엄여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엄여인 엄여인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다들? 한국에 사건 모르겠습니다. 있잖아요. 한국 남편 거예요? 한국 드라마? 아니 아, 드라마가 아니라 조금씩- 실제 살인 사건인데 아. 계속 남편 이제 바뀔 때마다 남편들이 죽는데 알아. 어떻게 막 죽였는지 실명하고.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 예. 보약을 항상 한 맞아요. 첩씩 지어주잖아요.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그 죽이는 거. 주사기 되게 얇은 바늘로 그 안에 이 지금 말한 독극물을 조금씩 타서 맞아요. 서서히 죽게. 배가 아프면서 죽어요. 예. 근데 아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약간- 신고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 죽이는 것 같다. 예, 뭐 나중에 뭐
마지막 예. 남편인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편은 약간 뭔가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걸렸죠 마지막에. 와 진짜 약간 그렇게 예. 서서히 죽인 것 같은. 악마에 네. 씌인 사람들이 많네요. 이거 완전 드라마 속 드라마야. 이거 보면은. 그쵸. 네. 그 와. 특히 린치는 거의 밀리언이에요, 밀리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9억 3,850만 달러. 와우. 위안으로 따지면 68억 위안. 한화로 따지면 1조 2,600억 원. 제가 세 가지 그 1조. 와. 통화로 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거의 10억이면 빌리언웨어잖아요. 네. 그쵸.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국에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회자되고 있대요. 야 이게 진짜 삼체보다 이게 더 그러게요. 이거를 이게 진짜 삼체는 드라마로 이거에 비하면 만들어야 아무 삼체도 이상한데 이거는 더 이상하다. 실화니까. 그래도 그 변호사분이 서운한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나쁜 일이네요. 그리고 왜냐면은-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 네. 자기를 고용했잖아. 그쵸. 맞아요. 어쨌든 고용했던 건데.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 아예 잘라낸 것도 아니고 계속 회사도 다니고 있었던 거잖아요. 함께 맞아요. 예. 삼체 프로젝트에도 함께 하고 있고 예. 부진해가지고 뭔가 원래 너에게 약속했던 자리에 어느 정도를 줬을 수는 있지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안 될 수 있죠. 그게 끝까지. 근데 참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원한 살리를 하고 다니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아니 무서워서 고용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겠어. 아, 중국은 이 사람 그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아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형 선고도 결국. 그러겠죠. 참 이렇게 금방 그러니까 중국은 뭔가 그냥 이렇게 다 처리를 빨리 맞아요. 하는 것 같아. 그건 뭔가 그래요. 무지막지하고. 그냥 다 예, 뭔가 이 사람도 인구도 많은데 그냥 다 없애버려 이런 느낌. 그냥 무지막지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떻게 무섭습니다. 생각하세요? 저기 신우 기자는? 아이, 저도 약간 영화보다 영화 같다라고 그쵸.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이거 보다가 말았거든요. 아 드라마? 네 드라마. 그래서 저도 이게 끝까지 못 뭐야 봤어요. 보다 그걸 아, 좀 보다가 처음에 이게 말았는데 확 와닿진 않지 쉽게는. 네, 근데 이 기사를 접하고 이게 더 진짜 재미는 아니고 약간 이게 더 영화다. 영화는 이걸 책이나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보다 그죠? 영화 같은 실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는 사실 삼체가 지금 시즌 1을 제가 다 봤는데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박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메인 사람을 직원 중 한 명이 독살. 그러니까 갑자기. 와우. 그것도 넷플릭스가 아마 이 그 삼체가 전 세계 93개국에서 탑 10에 이렇게 네. 진입을 했대요. 맞아요. 스트리밍. 예.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화제가 된 드라마가 이렇게 이런 뒷얘기가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예. 진짜 충격입니다.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타겟이 이제 올해 성소수자의 달을 위해서 이제 그 중간 지점을 찾았다는 건데 지금 그 프라이드 먼스잖아요. 6월이 성소수자의 달, 네, 맞죠. LGBTQ의 달. 언젠가부터 우리 LGBTQ 그 플러스 막 뭐가 더 있는데 그죠? 뭐 AI도 들어가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언젠가부터 우리 일상 용어에 들어갔어요. LGBTQ가. 맞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기자들은 매일 그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6월에 뜨면 6월이 될 때마다 쏟아져 나오죠. 더더욱. 네. 맞죠. 그래서 성소수자의 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타겟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신우 기자는 알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내러티브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아동 그 어린이용 책들에 이렇게 그 성전환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 굉장히 그 성교육 책들도 굉장히 음란해요. 어머. 예, 굉장히 음란하고 막 남자 소년 학생이 다른 소년 학생 유혹하는데 오. 막 이런 그 오럴 섹스 얘기 나오고 막 그래. 와 그거 정말. 보면은 어머. 굉장히 적나라해요. 어. 예.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타겟에서 보이콧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었죠. 오. 예,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이 올해 타겟을 비롯해서 여러 업체가 올해는 LGBTQ에 대한 지원에서 한 걸음 후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이면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근데 많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작년에 backlash 역풍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다는 말들이 작년에 있는데 정말 대대적으로 기업들이 또 엄청났어요. LGBTQ를 위한 광고 마케팅을 엄청 펼쳤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는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맞아요. 5월부터 시끄럽지 않았나 작년에는? 그치? 그쵸. 되게 시끄러웠어요. 네. 하여튼 피할 수가 없었어. 네, 네. 어딜 가나 무지개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수영복 같은 경우에도 성전환 encouraging 수영복이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좀 써 있었죠. 예. 그런 약간 트랜스가 뭐 파워가 있다 이런 굉장히 그냥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글귀가 있는 옷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또 문제가 하나 됐던 게 타겟이 이제 납품을 하던 그런 옷
퀴어 옷 브랜딩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쪽에서 옷 회사의 다른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 막 사탄 관련 제품들이 맞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있고 사탄은 뭐 네. 프로나운을 이용하는 걸 더 좋아한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타니즘과 뭔가 또 트랜스를 갖다가 좀 이렇게 엮고하는 맞아요. 게 네. 이제 굉장히 타겟 같은 대중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 사람 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또 있었죠. 네. 그러네요. 네. 주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요? 저는 성소수자의 날 별로 관심이 사실 크게 관심 없어가지고. 별로. 그러니까 그 관심 솔직히. 끄고 살면은 관심 끄는데 이제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좀 신기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들을 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 관심이 많구나 성소수자들한테. 왜냐면 한국 저는 그 정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 게이자, 레즈비언자만 입에 담아도 사실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를 많이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미국은 또 이렇게 성소수의 그 달 해가지고 6월에 이렇게 크게 네. 연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했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충격적인 그 어린이들 뭐 이렇게 넷플릭스 보고 많은 만화나 이런 것들 볼 때도 이렇게 어른들도 보니까 부모님들도 좀 조심해서 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는 그럴 수 있겠다. 네, 이제는 좀 위험하게 잘못 네.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그런 LGBTQ 부분들. 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아트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선을 넘는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들은 LGBTQ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라는 식으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실제 문제가 되는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하면서 사실 대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대기업도 주가 많이 떨어졌고 버드라이트 같은 그런 경우에도 관련으로 아까 해서. 그 뭐지 딜런 멀베인이라는 네. 성 맞아요. 전환자를 이렇게 자꾸 모델로 간판을 내서 맞아요. 맥주 회사인데 그 주가가 막 떨어지고 원래 넘버원 회사인데 지금 2위, 3위로 떨어졌나? 그 내줬죠 모델로한테 네. 2위짜리 네. 내줬죠. 그래서 뭔가 이런 LGBTQ 커뮤니티에 기업이 집중을 하는 건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2,000명 대상 유거부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 그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고 막 이런 게 네. 논란이 이거 됐잖아요. 문제죠. 반대가 59%, 아. 지지가 19% 보면은 호르몬 치료도 반대 52%, 찬성 28%.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야 뭐 그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고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 사용 반대 30%, 찬성 31%.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허용한다. 교육 내용을 그것도 반대 50, 찬성 32%. 그러니까 거의 과반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온 응답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진보적인 언론 뉴욕타임스에서도 7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70%가 초등학생들한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좀 당연하듯이 당연히 게이 뭐 레즈비언 이게 당연하다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처음부터 좀 교육적인 정체성적인 면들을 좀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주영 씨가 아주 그 마무리 잘 해줬습니다. 원스 폴리틱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네. 인사이드 아메리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혹은 정말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꾹 참다 병이 나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요즘 핫한 여성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rage ritual이라는 건데요. 한국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 분노 의식 이런 거고, 네, 분노 의례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스무드하게 하자면은 뭐 분노 수련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약간 네, 그게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의식이랑 네, 의례라 그러면 무슨 맞네요. 맞아요. 네, 이런 거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나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이제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며 목청이 터져라 소리 지르며 물건들을 마구잡이고 패고 부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의식의 리더, 이 수련회의 리더 미아 마직이라는 분은 여성이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면 너무나도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이해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요. 호르몬 때문이다. 그냥 미친 사람이다. 컨트롤을 할 줄 모른다. 혹은 생리 현상 때문이다. 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금 공감이 사실이에요, 가시는 사실. 분들인가요? 그렇죠. 안 네. 그러세요? 네, 많이 화낼 때마다 듣는 이게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이 이렇게 분노의 날이 있잖아요. 분노, 알죠, 어마어마한 그쵸, 분노가 그쵸, 그쵸.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분노가 나오면 본인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막 화가 막 나요. 뭐 네. 간접부터 시작해서 화가 쫙 올라와가지고. 근데 너 그날이야? 막 이러면 진짜 화나죠. 더 화나요. 그 더 더 화나요. 화나요. 근데 사실 그날이 오기 전에 약간 더 화가 나거든요, 사실. 근데 아직 본인도 아닌데 가끔 하면서. 모를 때가 네. 있어요. 이제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걸 떠나가다 이제 마지막에 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가 제가 갑니다. 아는 친구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르몬 변화 때문이 확실합니다. 네, 어쩔 그럴 수 수 없나. 있죠. 네. 또 이들은 여성의 분노라는 감정이 억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은 또 이분이 이야기하듯이 남성은 눈물을 흘리는 감정을 표출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럴 하고 것 같아요. 여성은 네.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가 있다고 이분은 주장을 네. 또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또 공감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인터넷상 다른 여성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갱년기. 다른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이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눈물이 난다고도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 레이지 리추얼의 비용은 6,500달러에서 8,000달러 정도라고 하고요. 네, 비용이 조금 비싼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제 생각에 생각보다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내야 되나? 감정 표출하기 위해서? 비행 비용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니까 프랑스 쪽에서 지금 프랑스.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데 가네요. 프랑스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쪽 숲속에서 감정 뭐 표출도 프랑스에서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뭐 좋죠. 뭐 와인 마시면서 네, 좀 그죠. 좋은 샴페인 마시면서 이거 그냥 이름만이 레이지 리추얼이고 그냥 놀러 가는 것 그런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꼭 프랑스 가야 돼. 그죠? 네, 근데 그런 게 필요하고 굉장히 어쨌든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에 대한 또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또 맞아요. 힐링을 할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끼리. 아니 프랑스 가면은 내가 볼 때 절로 힐링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신우 기자?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어요? 프랑스. 화가 안 어? 나요. 그러니까 그냥 다 좋아요. 네. 그럼 혹시 와인을 계속 드신 건 아니죠? 와인빨이었나 봐.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내려가. 그러니까 네. 거기 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쵸. 눈이 힐링되는데. 맞아요. 비가 와도 좋더라고요. 비가 와도 좋고. 그래서 네. 이 리추얼 다녀오신 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다녀오신 분들은 분노를 이렇게 내 몸에서 빼냄으로써 즐거움 같은 다른 감정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준다라고 비운 거네요. 이야기를 또 나를 비우고 이제 새로운 것들로 더 긍정적인 것들로 채운다. 왜 웃으시죠? 아니 네. 네. 내가 볼 때 거기서 이렇게 코치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설명하는 게 무슨 자, 이렇게 그 부분을 빼고요. 아, 제가 마음을 그걸- 비우십시오 하면서 잠깐 네. 수업 들은 느낌. 네, 제가 사실 오늘 영업하러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얘 향 피우실 것 같아요. 전혀 저 여기서 뭐 돈 받고 있는 거 없고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저랑.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분노를 표출하는 게 좋다고 맞아요. 생각을 좀 도움이 우리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특히 우리 어르신들 여성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화병 네. 걸린다 그러잖아요. 네. 네. 표현 안 진짜 해서. 참아서 그런 참아서. 거거든요. 음. 참고 이렇게 쌓이는 거 참으면 안 쌓이는 돼. 거. 네.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그죠. 통 원형 만약에 통으로 만들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넘치면 이제 이렇게 분노가 나오는 거래요. 근데 이 스트레스 지수를 본인이 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스트레스 지수를 빼주면 그 안에 이제 더 좋은 것도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이제 넘치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도 화가 있어요. 날 때 화를 내야 하는 성격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화가 나를 삼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조금 더 이거에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분노를 맞는 것 표출을 같아요. 하면 저는 분노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 아, 편이에요. 오히려. 근데 혼자 괜히- 표출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종이를 하나 준비해. 그렇죠. 그다음에 화가 나면은 막 글을 쓰다가
이렇게 나중에 진짜 근데 그게 제가 봤어요. 헬스조선 이런 데서. 네.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났을 때 화나는 걸 다 쓰고 그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버리거나 아니면 분쇄기에 그러면 풀린다. 갈면 진짜 풀린다는데 그럴 수 있다고 진짜 봐요. 저도 해보니까 약간 화가 나는 걸 적고 그 밑에다가 갑자기 저에 대한 칭찬을 적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또 굉장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될 전 것 화가 같아요.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100% 내 감정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을 수도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내가 무슨 드는데 생각하는지. 그걸 적음으로써 좀 나 자신이라도 이해가 맞아요. 가니까 내가 왜 화났는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공감해 주니까 네, 그런 네. 것 같기도 하네요.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울음을 참을 때가 많이 네. 있잖아요. 저희는 사실. 눈물 월크샵 한번 해야 되나요? 다 같이 나도 모여서 지금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알게 거요? 모르게 다 이렇게 참는 게 있는데 그죠? 레이즈 리추얼 제가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네.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저희는 그럼- 팀이 네. 가서 한번 여기 분노 여기 레이즈 눈물. 리추얼 한번 여자들 해볼게요. 프랑스 가고 저희는 뭐 저희- 스페인 같은 데 가고 근데 거기서 너무 궁금한 저희는 게 티어 리추얼 두 분은 마지막으로 울어보신 게 언제예요? 그러게요. 너무 궁금하다. 저 하품하면서 울었어요. 네. 하품하면서 너무 눈물 슬픈데. 저도 잘 기억이 계속 안 나네요, 진짜로. 다섯 그러니까 네. 남자는 참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의 눈물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려드리기로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고등학생들의 트렌드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고등학생 중에서도 시니어, 고3의 트렌드가 항상 또 미국 언론의 시선을 꽉 잡고 있다고 하죠. 네, 시니어 프랭크 같은 것들도 너무 많았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네. 이런 오. 시니어 프랭크도 굉장히 많이 보고 참여도 해봤었는데요. 조금 문제가 시니어 됐던 프랭크면 4학년이 저기 그 프랭크를 놓는 건가?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뭐 재밌는 걸로 치면은 강당에서 모여야 되는 시간에 뭐 다 같이 갑자기 시니어들 막 이렇게 샤우팅을 하고 그러고 시니어들이 오. 다 그런 게 뛰쳐 있어요? 나간다든지 음. 네, 다 같이 단합을 해서 뭐 그런 거는 가벼운 프랭크죠. 사실 뭐 누가 다치지는 않는 그런 프랭크잖아요. 근데 뭐 2021년도에는 Slap Your Teacher 챌린지가 있었어요. 네. 선생님을 선생님의 패는 거예요? 네, 때리는 뺨을 거? 때리라는 어떡해. 거죠. 네, 그런 챌린지가 실제로 있었고요. 실제로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름 그대로 선생님을 폭행하는 트렌드였기 야. 때문에 문제도 제기되고 실제로 퇴학 조치가 된 그런 일도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만한 트렌드 있으실 것 같은데 블랙아웃 챌린지였죠. 이것 좀 문제 심했죠.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블랙아웃 챌린지는 서로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그런 트렌드였는데요. 실제로 12살 아이가 사망을 한 또 아니 어떻게 사건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있나? 나는 그러니까요. 몰랐어 블랙아웃 챌린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틱톡에서 알기로는 유행했었어요. 틱톡에서. 맞아요. 틱톡에서도 유행했었고 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저도. 이런 게 비슷한 게 그쵸? 기절시키기. 이렇게 기절시키기? 밀어서 몸으로 압박을 가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쓰러진대요. 그런 챌린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네. 한국에 계셨으니까 아시죠? 네, 있었는데 요즘 2024년도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고 해요. 바로 Senior Assassin이라는 챌린지인데요. 바로 시니어들, 미국의 고3들이죠. 뭐 고4지만 고4. 따지면은 한국에서 이해하기 쉬우려면 고3. 네, 고3들이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총, 페인트볼 총 혹은 공기총을 이용해서 서로 쏘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들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요. 뭐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 친구를 공격.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게 보고. 실제 공격 퍼블릭이네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물총들이나 에어건 혹은 페인트볼들을 최대한 실제 총처럼 또 꾸미는 게 포인트라고 그거 좀 합니다. 위험한데요. 복면도 쓰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누군가의 이런 시니어 어세신 광경을 목격하고 범죄 사례라고 생각해서 911을 부르는 그럴 수 있을 것 경우도 같은데요.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주들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버지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플로리다에도 있었고요. 일리노이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시민은 이 스키 마스크와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 고등학생들을 보고 실제 공격 사례로 이제 판단을 한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공포에 떨고 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미시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이 시니어 그 어쌔신 트렌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드라이브 바이를 한다 그러죠. 운전하면서 이제 쏘고 간다 그런 건데 이제 운전하면서 그렇게 쏘고 그러다가 차가 전복되는 이제 사고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랭크 바로 시니어 어쌔신이라는 네. 프랭크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학교 다니면서 이런 프랭크 장난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근데 보통 루키 헤이징은 있어도 네. 1학년 애생들 막 괴롭히고 이런 거 있어도 저런 4학년생들 그쵸.
졸업반인데 시험 보기 바쁜데 이런 걸 한국은 좀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국은. 다들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안 나오죠. 저는 다 한국 여기 다 한국 같은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시니어 2학기 때는요 이미 대학교가 입학이 돼 있어요. 그래서 D만 받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미 거기서 졸업을 해방이 못할 됐구나. 정도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장난칠 생각밖에 안 합니다, 애들은. 그럼 이해가 가네. 저렇게 네, 저희 장난에 학교에서는 수위가 세지고 저러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뭐 이게 계획하다가 잘 안 됐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원래 하려 그랬던 게 모래를 막 사와가지고 학교 쿼드에다가 모래를 다 뿌려놓고 다 수영복을 입고 오자 학교에.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뭐 그런 프랭크도 있었고요. 재밌네. 심지어 그런 건 저희 재밌네. 네, 학교에는 농장이 또 있었어가지고 그 농장에서 소를 계단을 올라가게 한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소가 내려오지 무릎 구조상 내려오지 못해요.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크레인 같은 거 와가지고 이제 내려야 되고. 근데 실제 저희 학교에서도 범죄 사례로까지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니어 프랭크가 뭐였냐면요. 저희 고등학교가 이제 언덕 위쪽에 있기 때문에 써니힐이라는 고등학교인데 말 그대로 네, 언덕 위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거기 언덕에다가 기름칠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럼 어떻게죠? 근데 그 기름이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치울 수가 없는데 차들이 이제 올라오고 싶은데 미끄러져서 다 선생님들이 못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하필 또 시니어인데 조금 생일이 빨랐던 친구라서 18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18세.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네. 어머머머. 써니힐 고등학교 보면은 레전드가 많아요. 맞아요. 참 맞아. 저도 좀 들은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지만 참 이게 각종 사건 사고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사건 사고도 많고.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많습니다. 네, 미국의 고3 시니어 트렌드는 항상 좀 위험한 장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더 귀여운 걸로 하면 좋겠어요. 꼭 그래. 이렇게 뭐 약물로 한다든지 그쵸. 뭔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는 뭐 나이키를 막 물구나무 서가지고 나이키? 나이킬, 나이키. 네, 그 감기약 같은 거를 막 나이코, 이렇게 나이코. 삽입을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잊혀진 트렌드인데 이런 거는 이제 미국 너무 고등학교랑 파격적이라서 한국 고등학교랑 아니 되게 이건 다른 진짜 것 위험한 것 같아요. 같아. 그리고 총도 진짜 같은 총 들고 다닌다며. 진짜처럼 꾸미고 이제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러면 좀 경찰들이 깽 볼 느낌이 때는 내기 위해. 이거 깽 그쵸.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누군가 제가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러다가 누군가가 경찰 한 명이 오해를 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네. 아이를 쏴버리는 맞아. 일이 일어나는 네, 게 전 있을 제일 수 걱정이 있어요. 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경찰이 끼면은 항상 이렇게 그죠. 누군가 죽을 가능성이 맞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총기 사고가 진짜로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죠. 앞으로는 시니어분들이 조금 더 귀여운 트렌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이었고요. 다음은 안주영님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의 안주영입니다. 네. 오늘도 또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킬라그램님이 그 고등학생들 뭐 이제 어떤 챌린지 같은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미국 대학생들 이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업그레이드했네요. 네. 업그레이드 된 대학생들은 문제? 대학생들은 더 심할 요즘에 거예요 아마. 그 점점 이제 좀 장난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폭탄주 그 낮술 파티가 성행을 하는데 이거 압니다. 보그 마시기라고 이제 20일에 CNN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보그 마시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게 왜 이 유행이 왜 위험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학생들 사이에 퍼지는 술 그 파티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그가 어떤 건지 아세요? 보그 마시기? 저도 이제 그 틱톡이나 릴스 같은 데서 트렌드로 본 것 같은데 그냥 엄청나게 독한 술 아닌가요? 양도 많고. 이게 블랙아웃 레이지 갤런이래요. 보그가. Blackout 보그. Rage Gallon. 네, 레이지 갤런이라서. 갤런처럼 많이 마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는 맞아요. 술. 필름 네, 쉽게 끊길 말해서. 때까지 무조건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갤런을 만드는 거죠. 1갤런이 지금 보니까 3.8리터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그죠? 3.8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술 섞고 물, 그다음에 향미료, 전해질 음료.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드카 같이 굉장히 높은 도수의 술이 뭐 한 700에서 800ml 정도가 한 들어간대요. 병이 들어가는 거네요. 한 병이네요. 큰 거 네. 한 병.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독한 술이죠. 보그가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가 추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쩌다 이게 밝혀지게 됐냐면 지난해 3월에 매사추세츠대 에머스트 캠퍼스의 학생 20명이 학교 인근의 야외 파티에서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구급차로 이송이 됐습니다.
술을 너무 갑자기 많이 마시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보그가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고 CNN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보그는 대학가에서 인기를 끄는 낮 시간대 그 낮술 파티를 낮술. 달티라고 한대요. 아시나요? 데이 파티. 데이 파티. 데이 파티. 아, Is that 네. 데이 파티예요. 이거. 네, 다리. 날이라고 하는데 이 대학가를 넘어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좀 점점 퍼지고 있대요. 다리가. 근데 안 좋죠. 왜냐면 나이가 어린데 술을 많이 먹는 거는 더 몸에 안 좋을 가능성이 네. 높기 또 때문에. 다른 점이 뭐냐면요. 네. 미국은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한국처럼 성인이 아니에요.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치 원래 21세 아닌가? 21세기 때문에 아, 거의 그러네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마실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런 거네. 네. 그러네요. 음. 근데 그래. 네. 이건 보면은 마치 한국 대학가 옛날에 그쵸.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는 거 약간 그 맞아요, 기분 맞아요. 나는 그죠. 것 같아요. 네. 기사를 보면.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소주 맥주긴 한데. 그쵸. 네, 이 이제 보드카는 이건 보드카. 이 도수 보드카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소주 다르죠. 맥주랑은 네, 비교할 네. 수가 없는. 네. 저희가 그치, 그 소주 한 레벨이 병은 아니지. 마셔도 그쵸. 보드카 한 병 다 마실 거야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진짜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은데 얘네들은 이게- 그걸 다 마시는 애들. 그렇죠. 그쵸. 보고 애들은. 그래서 이제 뭐 한 18살 때부터 고등학생들, 이 플로리다주의 고등학생들이 뭐 졸업하면서 졸업반 파티 이런 데서 수영장에서 다 같이 이게 마시는 게 뭐 유행이래요. 유행이고 수영장에서? 네, 자기만의 뭐 보그를 만들어서 뭐 그 보그에 이름도 붙이고요. 뭐 네임펜으로 그 술통에다 쓰면서 뭔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걸 보여준다는데 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그쵸. 대학교를 안 뭐 나와가지고. 딸기 초코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돼지바라고 지을 수도 있고 막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뭐 건가요? 스타벅스 음료 새로 집듯이 막 슈렉 모시기 막 이런 거 새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 오. 약간 그런 식으로 몰그도 나만의 몰그라는 게 정확히 정해진 술과 주류와 뭐 향신료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결국에는 술 한 통 다 넣고 큰 컵에다가 나 혼자 다 마시는 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만의 스타일로 그러니까 제작을 원샷으로 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원샷은 아닙니다. 원샷은. 그냥 하루 종일 너무 제가 한국 스타일이신데요? 천천히 계속 마시는 거죠. 그냥 훅 갈 때까지, 그렇게. 필름 끊길 때까지. 야. 네,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나만의 레시피? 그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유튜브로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 네. 상황 이렇게 어떻게 그쵸. 마시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드카를 그냥 이렇게 들이붓지 지금 저희가 700에서 800ml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냥 일단 들이붓는데요. 그래서 들이붓는. 양도 잘 모르고 그냥 마시. 뭐 고등학생들이 비율이라는 게 없는 거죠. 대학생들이 그냥 뭐 마시는 그리고 더더구나 뭐 알겠어요 본인이 얼만큼 먹으면 취하는지 이제 그 나이 때는 잘 모르니까 맞아요.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급성 듭니다. 알코올 중독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네. 얘기를 했어요. 이 급성 교수님이 정말 그렇게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급성으로 알코올 중독까지 갈 수도 있대요.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일주. 있죠 생일주. 생일주 옛날에 맞아요. 그 상에 되게 옛날에 있는 저 거를 다. 어렸을 때 유행했던 생일주가 제 생각엔 더 월쓴 것 같아요. 왜냐면 몰그는 그래도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해서 마시는 건데 남들이 그거는 만들어주잖아요. 네, 맞아, 남들이 남들이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옛날에 옛날에는 이상한 거 신발- 진짜 많이 넣었어요. 신발에도 이렇게 술 넣어가지고 신발에 이렇게 마시게 하고. 하드코어 시대 출신이시군요. 옛날에 저 때는 나는 이제 그렇게 안 마셨는데. 그 뭐야 거기에다가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넣었어요. 뻥튀기 넣고 뭐 그치, 이상한 맞아. 맛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술 못 마실 땐 약간 폭탄주가 그랬는데 맞아요. 제가 좀 컸을 때쯤부터는 이제 그런 거 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마실 그죠, 수 안 있는 된다. 거. 이제 맞아요. 요즘엔 좀 룰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그죠? 때는 네. 좀 좋았어요. 약간 메로나 넣어주고. 맞아. 오.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넣어주고. 넣어주고. 맞아. 좀 많이 완화됐네요. 변했어요. 신발에서 시작해서 뻥튀기까지 갔다가 네. 한국에서도 각종 사건들이 네. 이렇게 맞죠. 나타나면서 맞아요, 저 맞아요. 대학교 때도 알코올로 실력 인해서 났던 사람들 예. 많아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한국에서 정화가 분위기가 됐던 것 완화가 같아요. 된 것 예. 같은데 맞아요. 지금 얘네들은 미국은 이제 또 네. 바통을 이제서야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그런 것 하나 보다. 같습니다. 볼그. 그래서 한번 진짜 틱톡 찾아보시면은 이 보그 재밌을 마시기 것 같아요. 유행 많이 한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틱톡 이런 거에 나오면 그냥 보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위험하지 않구나 별거 아니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맨정신 하게 때 돼서 맞아요. 촬영하니까. 그래서 이게 경각심이 너무 없어질 수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맞아요.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게 네. 어떤 위험이냐면요. 네. 사실 어쨌든 술이 700ml, 800ml, 40도 이상의 술이 들어갔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네. 그냥 병나발 부는 거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장난감이지. 네, 그냥 소주 병나발 부는 병나발. 거예요. 1갤런 통에다 넣는다고 했죠. 그쵸. 술이 800ml 들어갔으면 나머지 들어갈 게 200ml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쵸.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은 그냥 진짜 생술 거의 마시는 건데 이게 어. 굉장히 위험한 짓이 맞죠, 사실. 너무 위험하죠. 네, 너무.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그냥. 자, 우리 미국 지세대들 국립보건원에 참 따르면 대단한 지세대들 네. 얘기를 해드려야죠. 미국의 표준 음주량은 이제 한 그 증류수 기준이란 게 증류수가 약간 그 독한 술만 하는 거죠. distilled.
30에서 44ml. 네, 보통 네. 그게 좀 독한 술들이죠. 그쵸? 네, 888 그리고 해가지고. 와인은 약 148ml. 그러니까 우유 한 팩도 안 되는 양 정도 드시는 게. 왜 웃으셨죠? 혹시 와인 그것보다 훨씬 많이 경남을 드시나요? 보시나요? 와인. 술이 땡기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술 얘기하니까. 와인 148ml 하자마자 빵 터지셨어 혼자. 저게 술이야 이런 거. 몇 밀리리터죠? 와인 한 병에 와인 700ml 700ml. 700ml? 아 근데요 얼마라고요? 148ml니까 한 잔, 한잔 드시면 돼요. 한 잔 드시면 돼요. 한 잔만 마시겠어요. 그리고 한 이제 병은 다 마실 것 같아. 맥주는 한 캔입니다. 355ml니까 이렇게만 드셔야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마실 것 같아요. 뭐 건강하게 사시려면 이렇게 마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에미넴. 요. 에미넴이 이제 사위가 야, 생겼습니다. 저 에미넴이야? 네, 맞습니다. 딴 사람 같아. 이 딸 결혼식에서 지금 댄스 삼매경인 거예요. 지금 래퍼 에미넴의 딸 헤일리 제이드 스콧이 이제 약혼자와 화촉을 밝혔습니다. 아, 결혼했구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구나. 이 헤일리 제이드 스콧이요 미시간주의 배틀크리크에서 약혼자 에반 맥클린톡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두 사람의 결혼식은 조용히 이제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네. 와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이제 뭐 가수시니까 잘 아시겠죠? 래퍼 50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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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고서 50센트라고 그러는 거야, 일부러? 아, 써 있어요. 아니 지금 50센트. 밖에 피디님들도 다 빵 터졌어요. 지금. 그냥 아예 한국말로 할 거면 50전 그래, 50전. 아예 쿨하게 래퍼 50전. 50전. 아니 뭐 환율해서 750원 정도로 하죠 그러면. 네. 왜 50센트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50센트. 네. 아니 그 솔직히 50센트라고 지금은 하나? 필이라고 그러지, 필이, right? 네, 필이, 그냥 필이. 그냥 아유. 50센트로 하죠. 죄송해요, 네. 음악 잘 몰라요. 50센트 모르실 수 있어요. 인도 클럽 알지 네. 않아요? 네, 알긴 아는데 노래는 아는데 이제 그 가수는 잘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르실 수 50센트. 있어요. 네. 네, 래퍼 50전, 네, 50전. 음악 50전. 프로듀서 닥터 드레. 사실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닥터 지미 드레. 아이오비 등이 참석을 네. 했고요. 닥터 그리고 드레. 지금 지미 이제 아이오비. 보시는 아까 보셨죠? 그 에미넴이 선글라스 딱 끼고 그러니까 그 턱시도 딴 입고 사람 같아. 딸과 이렇게 또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따뜻한 분위기로 또 이렇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음. 이 헨리 제이드 스콧이 이제 이렇게 결혼식 치르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결혼식 사진 이렇게 공유하면서 소감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었고 이제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은 행복한 날이었다. 뭐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전했고요. 이제 헨리 제이드 스콧하고 그 남편 지금 남편이죠 이제 에반 맥클린톡은 2016년에 만났대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만난 네. CC입니다. 오. CC. 캠퍼스 미시간. 커플. 그래서 7년 교제하고서는 이번에 이제 2023년 2월에 약혼을 이제 했다가 결혼을 한 거죠. 네. 와우. 그리고 이제 남편 그 에반 맥클린톡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임원 재직 중이라고. 소프트웨어 능력이 개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일단 에미넴 얘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네, 아니, 좋아요. 헤일리는 에미넴이 옛날 자기 앨범 1집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언급을 나 딸 엄청 많이 했죠. 그 If I Become a Millionaire라는 맞아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슬퍼요. 노래 보면 뜨기 전인데 맞아요. 네. 나 100만 불만 있으면은 저기 애들 뭐 기저귀도 살 수 있는데 되게 사랑하는 그때 그런- 하여튼 막 그 힘든 맞아요. 시기 헤일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맞아요. 어제 그 가사 중에 기억나는 게 어제 기도할 때 내가 욕 섞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맞아 그 애환이 느껴져. 맞아. 유튜브에서도 에미넴 자기 노래도 옛날에 보면. 그 약물 중독이었을 때 뭐 네. 어쩌고 헤일리한테 귀 막으라고 잠깐 막 이런 그러면서 장면들도 있고 딸을 되게 마킹버드라는 노래도 있죠. 사랑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에미넴 노래가 사실 험악한 노래가 많은데 근데 헤일리 그러면서 헤일리 구구가가 막 이런 그러니까 딸 사랑, 맞아요. 딸바보였죠 에미넴이 한때 원래. 에미넴의 가사의 대부분이 어머니에 대한 증오 아니면 딸에 대한 사랑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거의 근데 그랬죠. 또 한 명 네.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 디스하는 사람 중에 한 명 바로 전 부인 킴벌리 kim벌리 킴도 왔어요? 앤스콧. 그게 이야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왔다 안 왔다 이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전에 꼭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물론 가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소규모로 이뤄진 결혼식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볼 때 네. 일단은 딸이 엄마를 더 닮은 것 같고 미인이더라고. 그죠 맞아요. 미인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저기 그 킴
킴하고 에미넴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가 뭐 안 다시 좋았다가 재혼했다가 다시 만났다가. 깨졌죠. 예. 네. 그리고 근데 뭐 이제 그때 노래 뭐 들어보셨어요? 이 킴을 디스하는 들어봤죠. 내용? 장난 아니죠. 뭐 네 그- 목을 그- 그어서 끝내서 아, 죽여버리겠다. 예, 예. 그 거의 전체적으로 살인이고. 살해하는 막 살해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용들. 그 부부싸움을 굉장히 네. 리얼하게 맞아요. 리얼한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 디스왕 에미넴이 디스를 했던 사람이 총 13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자기 커리어에서 네, 되게 커리어에서. 짧게 치고 지나가는 맞아요. 사람들도 맞아요. 많았고요. 네. 킴이 125회 정도, 부모님이 한 87회 정도, 맞아. 트럼프가 한 44회 정도, 그리고 벤지노가 73회. 보니까 또 조지 래퍼. 부시가 맞아요. 29회. 부시도 많이 갔어요.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브리트니,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뭐 등등 맞아. 다 기억나. 맞아, 다 기억나. 네. 나도 다 기억나. 정말 많은 분들을 디스한 네. 또 머라이어 우리 에미넴. 캐리는 이제 둘이 사귀었었는데 머라이어 캐리가 부인해가지고 아. 열받아서 이렇게 그 자기 노래에 머라이어 캐리가 녹음한 거를 틀었어. 막 그 자기야하고 막 이러는 걸 또 틀어버렸어요. 그 브리트니도 약간 뭐 약간 사귀는 관계 뭐 이런 거였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브리트니하고 디스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귀지는 않았던 것 약간 같은데. 썸이었나 봐요. 근데 약간 살짝 디스를 했나 그래가지고 또 네. 에미넴이 또 당하면 맞아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보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킬라그램님도 디스 할 사람 없나요? 에미넴한테 저는 특별히 디스할 사람은 없는데 뭐 시작해볼까요? 뭐 그렇게 쳐다보시죠? 디스존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랩하면서 에미넴한테 영감 많이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지 맞아요. 않았나요? 저도 네. 에미넴 랩을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뭔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좋은 것 그죠. 같아요. 항상 그래서- 너무 가사를 보면 너무 가슴 속에 이렇게 증오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중국 가득한 네, 조금 더 이제 네. 연차 인생에 대한 연차가 생기시면서 좀 더 인생의 깊이 그죠. 맞아요.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 문화충격 마지막 훈훈한 소식으로 훈훈하네. 네,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다가 훈훈한 소식으로 이제 에미넴의 또 그렇게 딸을 화촉을 밝힌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준비를 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황 기자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안지영님도 홍일점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홍일점이 또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게요. 저는 그러니까.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우 기자님까지 해서 5인 5색 그러니까 오인오펙트인데 문화충격하죠. 여기 네. 잘딱 네, 다시 인사드리는 그러네. 그날까지 문화충격 시즌2 화이팅이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